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이노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생각인데요.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 없는 사람 그러면 아주 큰 욕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에 관해서 가장 생각을 잘하시는 분이 적은 책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누구이실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어령 씨가 이제 이 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여러 가지 네. 뭐 책을 많이 내셨는데요. 예. 이 책의 우선 내용부터 좀 개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죠. 이어령 장관님이 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창조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생각이 중요해졌느냐? 예전부터 중요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힘의 근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이 과거에는 그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나온 것이 힘이다. 국가가 가지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엘빈 터플러가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식의 지배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서 지적 능력이나 서비스 능력에 소프트한 것이 하드한 것을 앞지른다. 네. 그리고 소프트한 파워가 하드한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가진다라고 해서 조지프 나이라는 그 학자가 얘기를 하죠. 이제는 21세기에는 세계는 부국 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 파워에서 문화, 예를 들어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이성과 감성적 능력이 빚어내는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소프트 파워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이 국가의 힘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 뭐 지적 재산권도 그렇고 어떤 스마트폰의 그 혁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이 아이폰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자는 지금 어떤 예를 들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갖다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예,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냥 뭐 전략이고 또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자 이어령 교수님은 여기서 생각을 통해서 지적 재산권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정말 돈 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례를 들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쥐가 누굴까요? 미키마우스죠. 그렇죠. 미키마우스. 근데 미키마우스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928년생입니다. 네. 미키마우스의 브랜드 가치가 6조 원이랍니다. 80세가 된 이 쥐가 디즈니사 전체 연매출인 34조 원 가운데서 대략 한 15%에서 많을 때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정말 부자쥐죠. 근데 이 부자인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디즈니이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사가 상당히 강력한 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키마우스가 첫 번째의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낸 쥐라 그러면요. 두 번째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낸 쥐가 또 피카츄라는 겁니다. 네. 혹시 주의원님도 피카츄 아세요? 뭐 그냥 어렴풋이 얘기만 들었죠. 뭐 주머니 속에 있는 그 괴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쁜 예. 쥐. 예, 이쁜 쥐. 근데 그 여기 나오는 미키마우스가 아날로그 쥐였다면 피카츄는 디지털 쥐입니다. 네. 그래서 변신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죠. 근데 피카츄의 그 포켓몬스터가 그 전체적인 그 피카츄의 전 그룹인데요. 포켓몬스터가 주머니 속의 괴물이라는 거죠. 역시 이어령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시던 과거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일본인들은 작게 한다 그러는데 괴물이라 그러면 보통 큰 괴물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요 작은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 쥐 한 마리가 일본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국가로 변모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두 번째 줍니다. 이 포켓몬이 그 10년 만에 1억 5천만 개의 게임기를 판매했다 그래요. 그리고 몸값이 무려 8천억에 달았다고 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8천억. 대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키마우스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을 한 게 바로 이 피카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쥐가 등장을 했어요. 세 번째 쥐는 뭐냐? 진짜 쥐입니다. 이놈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어낸 생물 특허를 보유하게 된 옹코마우스라는 정말 생쥐입니다.
아, 바이오 과학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도 5부의 체온을 가지고 있고요. 생체 기관하고 면역을 비롯한 양리 실험에 가장 적합한 게 어쩌면 쥐기 때문에 요 쥐를 가지고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해서 이런 그 생체 실험이 가능한 쥐를 만들어낸 거죠. 이 특허품이 된 쥐는 한 마리에 $100에 판다고 그럽니다. 과거의 쥐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하게 빨리 잡아내야 되는 거죠. 3세기에는 유럽의 전 대륙이 쥐 때문에 패스트가 유행을 했다 그러고요. 1816년에는 나폴레옹의 아침 식사를 이 쥐가 딱 가로챘다 그래요. 이 무함한 쥐가 1988년에 들었으면서 미국에서 정반대로 암을 비롯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하버드 마우스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무려 한 마리에 $100. 아, 이 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의 세 번째 쥐이고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피카츄를 잇는 옹코마우스, 바로 이 지적재산권의 대명사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순간이 된 거죠. 인간의 어떤 창조의 힘, 생각의 힘이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부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이제 나왔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뭐 특허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지적재산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특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현재를 뭐 지적 정보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저자는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다음 시대의 자본주의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사상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영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서구식의 이제 경제 분류 코드로 분석을 할 때 산은 영차, 그다음에 농은 1차, 공은 2차, 상을 3차 산업으로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제3의 물결인 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고 보면 사실 맞는 게 지금 현재도 어떻게 상업이 그 현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업체인 S사가 가장 큰 양판업체인 E사에게 가전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S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가격을 깎으니까 이 S사가 물건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게 2번이나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상업이 결국은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산업혁명이 공과 상이 손을 잡아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정보혁명 시대에는 사와 상, 지식과 정보가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이 지배하는 공업, 지식이 지배하는 상업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정관념을 깨고 성공하는 사례들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고 있는 게 워크맨인데요. 그 원래 워크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듣는 기계인데 사실 그 이런 워크맨 U가 만들어지는 것은 소리를 기록하는 작용을 하는 녹음기였어요. 근데 소니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장장이 그 공장을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한 공원이 일하는 분이 녹음기에서 녹음 장치는 떼어버리고요. 그게 재생 장치를 달아가지고 스테레오 음악을 즐기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 저게 뭐야? 그래서 반대로 녹음이 안 되는 녹음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녹음기를 재생기로 패러다임을 바꾼 발상에서 소니가 세계 최초의 워크맨을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사례가 책에 소개된 게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를 소개드리게 되면은 어느 그 집에서 딸아이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넙치를 이렇게 반을 잘라서 요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글쎄다, 외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요리를 한단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외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왜 넙치는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돼요? 이게 더 맛있는 건가요? 그때 할머니의 답이 뭐였을까요? 할머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우리가 옛날에 음식할 때는 후라이팬이 큰 게 없었단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반씩 요리를 해서 2번 요리를 해서 먹는 거란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그 후라이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됐음에도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에 넙치는 반 잘라서 요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 고정관념들이 현재의 환경과 기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책의 주제죠. 생각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사례를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틈새 시장, 새로운 시장을 그 창출한다는 블루오션 전략이 이제 한때 그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경영자들에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 하나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일할 때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영자가 많지 않습니까? 야,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생각해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정관념에 매여서는 절대 대안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3가지 생각의 방법들인데요. 13가지 생각들을 방법들을 통해서 경영자나 샐러리맨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상상하고 창조해낼 때 진정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